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누비며 다니고 있지만 손길이 닿지 않았던 장소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의아스러운 곳 중 한 군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대 도시 헤그라일 것입니다. 이곳은 수십 세기 동안이나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으며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그라의 고고학 유적지는 알-울라 마을에서 북쪽으로 20km, 메디나에서 북서쪽으로 400km, 페트라에서 남동쪽으로 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헤그라는 거의 2000년간 그대로 손을 대지 않은 채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울라 북쪽의 얼룩덜룩한 사막에서 건물 크기의 거대한 바위가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무척 고전적인 모습의 조각된 거대한 기둥이 마치 홀로 남겨진 듯 사막의 모래 위에 튀어나와 있어 마치 헤그라는 왕관의 보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울라의 아름답고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의 가장 전성기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계곡에 정착한 7000년 이상 이어져왔던 문명의 연속적인 확산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헤그라의 암석 절단 건축물은 요르단에서 북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더 유명한 유적지인 페트라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9월 처음으로 이곳에 관광비자를 허가하여 사업이나 종교적인 목적이 없는 일반 방문객도 그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재 연간 거의 100만 명이 방문하는 페트라처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외부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헤그라의 존재에 대한 고대 제국의 이야기는 그 명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불가사의하고 흥미로운 문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그라를 만든 사람은 누구였는지, 또한 그들은 어디서 왔으며 그들이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하는 의미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나바테이안들은 사막에 거주하던 유목민들이 상인이 되어서 아라비아와 요르단을 거쳐 지중해,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로 이뤄지는 향료 무역로를 통제했습니다. 향긋한 후추와 생강뿌리, 그리고 설탕, 모카더미를 싣고 낙타가 끄는 캐러밴이 왕국의 남쪽 국경에 있는 지방도시인 헤그라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종교의식에서 높이 평가되는 유향과 몰약 같은 향료의 공급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나바테아인은 기원전 4세기부터 서기 1세기까지 번영했습니다. 이때 세력을 확장하던 로마 제국이 오늘날의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그리고 이스라엘, 시리아를 포함하는 그들의 거대한 영토를 합병하고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나바테아인의 정체성은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시간을 흐르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지고 말았던 페트라는 1812년 스위스 탐험가 요한 루드비히 브루크하르트에 의해 다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베두인 부족은 수세대 동안 동굴과 무덤에서 그저 겨우 살아가고만 있었습니다. 아마도 페트라는 1989년 인디아나 존스와 최운의 성전의 세트로 사용되어 그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네바테이안들의 흔적을 알게 되는 데까지의 어려움은 아마도 그들이 직접 경험한 역사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페트라의 많은 인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명을 세운 사람들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나바테아인에 대해 배운 대부분은 고대 그리스인, 로마인, 이집트인과 같은 외부인들의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역사를 거의 남기지 않았고 외부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직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대체적으로 그들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살고 죽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방식에 대해 알려주는 고문서 등이 나오는 곳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위대해 보일 만큼 멋진 유적들을 남겼지만 길가메시와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것과 같은 유명한 신화적 문서를 남기지 않았는지 아직 찾지 못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바테아인은 건축과 수력학의 고대 개척자였으며
가혹한 사막 환경을 그들의 이점으로 활용했습니다. 험준한 산에서 쏟아진 빗물은 나중에 지상 저수조에서 사용하기 위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놀라운 기술은 무덤 주위에 천연 수도관을 만들 만큼 발달했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설계로 인해 침식으로부터 무덤의 정면을 보호했으며 이로 인해 건설된 후에 수천 년 동안 잘 보존되었습니다. 헤그라에는 세심하게 조각된 111개의 무덤이 있는데 이는 나바테아의 수도 페트라에 있는 600개보다 훨씬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헤그라의 무덤은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잊혀진 문명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집트,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건축 등의 여러 문명에서 완전히 무언가를 받아들여서 재구성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알-울라에서는 이 스타일을 아랍 바로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 문명들의 영향이 상호 혼합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명들이 그러하듯 다양한 곳에서 참조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모델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일부는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해주듯 많은 무덤에는 출입구의 삼각형이나 무덤 너비의 모양을 지탱하는 꼭대기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그 영향을 미쳤는지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재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5개의 계단으로 구성된 두 세트로 보이는 나바테아의 왕관은 영혼을 천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대기하는 정면의 최상부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이집트, 페르시아 세계에서 중요한 상징이었던 날개를 펼친 스핑크스, 독수리, 그리고 그리핀은 아마 침입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덤 입구 위를 위협적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카락처럼 나선형으로 나 있는 뱀이 있는 메두사와 같은 가면으로 보호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페트라와 마찬가지로 헤그라 또한 묘지가 된 대도시입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나머지 구조물의 대부분은 무덤이며 도시의 많은 건축 유적이 발굴되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말 그대로 시간의 모래 속으로 이미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네바테이안의 말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 중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헤그라의 여러 무덤 입구 위의 비문입니다. 페트라에서는 보기 드물지만 헤그라의 많은 무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협적인 비문이 정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무덤을 무단 침입하거나 자신의 무덤을 은밀히 점거하려는 시도에 대한 벌과 신의 처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어지럽히거나 여는 자에게는 세상의 주인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무덤에 새겨진 비문의 일부에 이러한 내용이 서론되어 있었던 것이죠. 현대 아랍어로 정확히 해석하기에는 그 어려움이 따르는 비문들은 종종 뒤죽박죽으로 읽히지만 상당한 수에는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에게 매우 귀중한 날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헤그라의 가장 오래된 연대는 기원전 1년의 것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서기 70년의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나바테아인의 연대기상의 공백을 채울 수 있게 해주었음에도 여전히 전체적인 명확한 역사의 모습을 구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문은 그 내용도 가지각색인데 왕국 전역에서 약 7천여 개의 네바테아인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7,000개 중에 명확한 내용이 있는 것은 불과 100개 남짓하며 대부분은 매우 짧은 개인과 그의 아버지 이름 또는 신에 대한 탄원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문서들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비문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역사를 서술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헤그라에 있는 일부 무덤은 고위 장교와 그 가족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무덤에 적힌 글에 따르면 로마 군대에서 지사 및 백부장이란 칭호를 받아 사후세계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비문은 또한 제국의 남쪽 변두리에서 헤그라의 상업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의 내용은 나바테아인의 사회의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바테아인 혹은 나바틴스라는 단어는 어쩌면 민족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왕국과 왕조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며 나바테아 왕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이들은 헤그리 사람, 모압 사람, 시리아 사람, 유대인 등을 포함한 모든 분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높이가 대략 72피트 정도 되는 헤그라의 가장 큰 무덤은 다른 무덤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로운 성이라는 의미의 카설 알 파리드라고도 불리는 쿠자의 리안손의 단위체 무덤입니다. 그러나 이 무덤들에 대한 전체 이야기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었고 거칠고 매끄럽지 않은 끌 자국이 아래쪽 3분의 1 정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무덤은 불분명한 이유로 건설 중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중 어떤 무덤의 중단된 작업은 나바테아인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지었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절단되지 않은 절벽 위에 계단식 왕관만 보이고 있습니다. 쿠자의 리안손의 무덤과 또 다른 무덤에는 특정 가족을 위한 짧은 비문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비롭지만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헤그라는 나바테아 왕국의 두 번째 도시였지만 단순히 페트라에 이어 두 번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헤그라는 거의 잊혀진 고대 문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었으며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고 선구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이 수천 년간 알려지지 않고 그대로 묻혀 있다가 이제서야 나타나 고대 유적들 중에서 멋진 장소가 된 이유는 아마도 사우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예술이나 유적들에 대해 눈이 뜨이게 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여행자들이 이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헤그라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매년 5,000명 미망의 사우디인이 헤그라를 방문했고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려면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그 숫자도 연간 1,0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하차가 가능한 버스가 있고 그곳에서 이야기꾼이 공동묘지의 생명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는 7개 지역에서 방문자를 내려주며 아랍어와 영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일반 가이드들이 아니라 엄선된 남성과 여성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고학자들의 멘토링을 받았으며 국제박물관에서 훈련을 받아 모든 방문객에게 이 특별한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줍니다. 그들은 대부분 알-올라 출신이며 이곳과 그 유산에 대한 자신들과의 연결에 대해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헤그라를 방문하는 것은 아룰라의 고고학적 보고의 표면을 단지 극적거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바테아인보다 앞선 다단족과 리야족 왕국의 수도인 고대 도시 다단과 고대 암석 비문이 가득한 협곡인 자발 이크마 등 인근의 다른 유적지들도 있기 때문이죠. 아룰라의 미로와 같은 구시가지 진흙벽돌 가옥은 12세기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지만 최근에 버려져 황폐한 상태가 되었으며 현재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아룰라는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프랑스 건축가인 장 누벨은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인 헤그라의 고급스러운 동굴 호텔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나바틴즈의 유적에서 영감을 받아 절벽을 조각한 매우 고급스러운 동굴 호텔이 될 것입니다. 나바틴스가 그들의 무덤을 영원한 고향으로 보았듯이 이제 그들의 영혼이 부활하여 그들의 이야기가 알룰라의 노력의 일환으로 영원히 되풀이되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가 모두 끝난 후에 한 번쯤 여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